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 그리고 이진석 대표님입니다. 자, 다보험세무회계 이진석 대표님 모시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바쁘셨어요? 네. 네, 매주 나오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중간에 빠졌습니다. 네, 일신상의 이유로 빠지셨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간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세금 관련돼서. 일단 첫 번째 종부세. 그 종부세 역대급. 종부세여가지고 아무래도 연락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세무 컨설팅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건가 싶을 정도로 세금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증여를 생각하는 분도 더 많아진 것 같고, 내년에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부담되시니까. 네. 이거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증여 얘기로 넘어가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그 자녀분이 자력이 있을 때는 자녀분이 있을 때는 먼저 은행처럼 부모님이 대신 빌려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금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엄마한테 돈 빌릴 때 꼭 알아야 되는 점. 좀 명확한 주제 같아요. 엄마한테 잘못 빌렸다가는 큰일 난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슬기로운 세금 이야기, 슬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이런 상황이다 하시면은 그냥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부세 말고도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총 17개 세법 개정안 의결했고 이게 이제 본회의에 걸쳐서 공포를 하게 되면 즉시 시행이잖아요. 공표일 즉시 시행이에요. 다음날. 그래서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번에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준비는 하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도 거래는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아마 이걸 의식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거래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연말 되면 될수록. 왜냐면 이제 그 3억이라는 비과세 구간이 생겨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잔금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같거든요. 그렇죠. 잔금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후회하죠. 나중에, 그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몰랐어? 그렇죠. 뭐?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큰일 날 일 같아요. 잔금 조정만 가능하다면, 이거 알고 있고, 물론, 중개사님들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잔금 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이거를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못하게 된다면 비과세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이게 12월 중에 될 확률이 좀 있으니 그렇죠. 좀 빠르게 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영상 보거나 그러니까 12월 중에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2월에 될 것 같다고 해서 12월로 잡지 마시고 넉넉하게 잡으세요 그냥. 1월 넉넉하게 잡으시고 하셔라. 그리고 공표일 이전에 잔금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 근데 잔금일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릴 때 꼭 알아야 되는 점. 자, 이게 금전 이 무상대출 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세당국에서는 사실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통칙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법령을 정리해 놓은 거고 통칙상 과세 당국에서 이제 베이스를 삼는 게 직계 존비속 배우자 간의 금전 소비 대차는 아예 그냥 인정 안 해. 증여로 추정해. 이걸 베이스로 깔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뭐냐 그러면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알고 그 법령을 통해서 뭐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자를 내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뭐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고 사후관리에 쟁점이 되는 게 뭔지 알고 이걸 대비를 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이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납세자가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물고 들어가면 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이제 왜냐하면
타인 간의 금전을 차용을 하고 차용증을 쓴다는 거는 이제 거래니까 거래. 네.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이거를 거래로 보기에는 이제 조금 저희가 그냥 생각해봐도 네.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쵸. 생각해도 그렇지만 이걸 인정해달라 이거니까. 네. 그렇죠. 입증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낮은 이자율 없이 이자율 빌려줬다. 없이 받아야죠. 이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빌려주는 정도로만 해도 그냥 은행이 빌려준 것보다 내가 낫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거를 증여로 봐버리니까. 그렇죠. 기본 네. 베이스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빌리는 경우 많거든요. 뭐 한 몇천만 원, 1억 정도는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빌리시는 네. 경우가 네. 허다합니다. 근데 잘못되는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치 않은 돈이 나가니까요. 그렇죠. 정말 큰일 나는 케이스 많이 봤어요. 요즘 네. 같은 경우도 사후관리를 워낙 심하게 해서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전은 무섭지 않아. 그쵸. 사후가 무서운 거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터지는 거죠. 네. 네. 세금은 항상 사후에 터지는 거라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재밌나 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보면은 뭐 스토킹 같은 느낌. 약간 스토킹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 법령을 네. 보면 네. 이제 뭐 그러니까 법령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41조 4에 관한 내용인데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전 무상대출 당 이익의 증여 예시 규정인데 네. 여기 보면 이제 타인으로부터 네. 근전을 무상 네. 또는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 대출 받은 경우 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이란 세법상 이제 정해놓은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그 법인 가지급금, 네, 가지금.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해 이제 4.6% 적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똑같이 4.6%예요. 네. 그러니까 세법이 딱 그래도 적정하게 이자율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니? 이게 4.6%거든요. 이게 이제 국룰이네. 그렇죠. 국민의 네. 고율이죠, 솔직히. 네, 네. 4.6%. 이거 고리인데, 고리? 고리죠, 고리죠. 부모가 은행보다 비싼 약간 진짜 고리. 훨씬 비싸요. 네. 사실, 이게 법인에서 돈을 약간 이용할 때도 네. 이게 사실 조금 신경 쓰이거든요. 많이 네, 신경 쓰이거든요. 가지급이나 특히 네.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법인론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진 않으니까. 맞아.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 엄마 아들 간에, 엄마 딸 간에도 네. 이거를 또 지켜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죠. 네. 안 지키면 또 이게 문제가 네. 생기니까.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요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기준 금액이 있어요.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4.6%. 보통 부모 자식 간에 만약에 무상으로 이거를 차입을 한다. 네. 무상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4.6%에 차입한 금액 만약에 뭐 1억이라고 할까요? 네. 1억에 4.6%를 곱한 금액이 네. 이제 1,000만 원이 안 될 거잖아요. 네. 대략 그냥 뭐, 그렇죠. 뭐 네, 50만 원이라고 그냥 네, 치고. 치면은 네.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그 네. 이자가 이거는 무상으로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법령상 뭐냐면은 요렇게 계산한 증여 재산 가액이 1,00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요 기준이거든요. 이게 요 법령 내용이. 그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출 받으면 그 대출 금액이 아까 말한 적정 이자율 4.6% 곱한 금액. 네. 이걸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4.6%보다 낮게 이자율을 책정을 해서 이거를 금전 무상 대출, 소비 대출을 했으면 부모 자식 간에 네. 그러면은 그 낮은 이자율과 4.6%의 이자 차익만큼이 증여재산 가액이에요. 아. 근데 네. 그 무상과 저리의 그 계산한 증여재산 가액이 네. 그 무상 이익이 이자 상당액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의 1,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네. 증여세를 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빌리는 금액도 뭐 1억 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그쵸. 뭐 훨씬 넘어갈 텐데 5억 이상 뭐 훨씬 넘어갈 이상이죠. 텐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년 보면 무조건 걸리는 거네 이거는요. 기준금액 1,0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네.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냥 빌실 때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요즘 같은 세상은 여러분들 세팅, 컨설팅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년 말씀. 네, 이게 보니까는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그렇죠. 네,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도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을 매년 또 새로 대출 받은 것을 보니까 1년씩 보겠다. 계속 잘라서 1년마다 증여를 보는 거예요. 네, 보통 잡으시면은 차용증 수호하면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보통 최장 20년 잡기도 하고. 20년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또 새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그 전에 갚겠지만. 네, 근데 또 그 전에
중간에 원금 상환 하셔야 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입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또 조세 불복까지 가야 되고 과세관청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네. 자, 보니까 이 기준금액 1,000만 원이랑 대출기간 1년마다 갱신되는 이걸 보니까 네. 엄마 돈을 빌리면 빨리 갚아야 된다.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답이다. 네, 답이. 네, 빨리 갚아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차용 쪽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확히 짚어야 될 텐데, 네네네. 일단은 이름,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빌려준 금액, 금액.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그렇죠. 그리고 이자율.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차입기간. 예, 일자. 네. 이 정도만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상환 방법. 방법. 어떤 식으로 계좌 이체 등지, 네. 예, 어느 은행에 어디 그렇죠. 어디다. 그렇죠. 하지. 차입기간, 뭐 대표님 말씀하신 그 사항 다 들어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4인 간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4인 간의 자금 차용을 했을 때 그렇게 양식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작성해서 공증을 받던 그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죠.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고 공증을 가서 또 받아야 되는 거네요. 뭐 내용 증명 받아도 되고요. 내용 증명으로. 네. 근데 확실한 걸로 하는 게. 보통 5만 원 내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 네, 근데 네. 저는 그래요. 보통 컨설팅 할 때 내용 증명 5만 원 아까우니까 그냥 우체국 가서 3장 뽑으셔서 내용 증명 받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 100% 네. 어차피 효력이 없어요. 네. 제가 어차피 공증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내용 증명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냥 내가 알고 고시했다라는 내용 그렇죠. 입증만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걸 알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했다. 그렇죠. 네. 입증력이죠. 네. 그냥 마음대로 써가지고 네. 이거 그냥 이거 들이밀면은 누가 믿어요? 솔직히. 그렇지. 최소한의 예의는 네. 지켜줘야 돼. 이전에 이런 약속이 있었다 정도 맞아요. 판단이 되고. 난 이렇게 액션을 취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네. 선의와 악의를 판단하는 그 정도의.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게 또 주의할 게 저희는 지금 기본 포커스 자체가 이제 직계 좀비소 부모 자식 간 뭐 요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게 요 해당 규정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예를 들면 친구 뭐 요런 친구한테 금전을 차용을 했는데 그게 만약 정당하게 그러니까 세법에서 판단할 때 정당 사유가 없으면 네. 정당한 사유로 이걸 차입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것도 징여예요. 타인도 적용 가능한 규정이다. 타인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주의해야죠. 그렇지.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되네요. 주의해야겠네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부동산 관련이에요.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에 붙어요. 이게 같이 껴들어가는 거예요, 규정이. 오늘 그러면 엄마뿐만 아니라 친구한테 돈 빌릴 때도 네, 꼭 알아야 되는 점이네요. 네. 이거를 또 이제 실무상으로 적용을 할 때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면은 저희 아까 다 말씀 나눈 건데 뭐 원칙적으로 과세 당국은 배우자 직계 종비속 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네. 이게 기본 베이스. 배우자 그리고 직계인 위 아래 그렇죠. 예, 형제 자매 뭐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손자와 뭐 직계 종비속 간에 다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실무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입증력을 높이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 납세자들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하면 안 되고 그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죠. 그 일반적인 차익 거래에 대한 차용증에 대한 양식을 정확하게 갖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뭐 공정 증서를 받던 그 효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가 뭐 차용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실행을 해야죠. 내가 뭐 차입 기간 얼마 동안 매월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여기 돼 있네요. 명백한 거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명백해야 되죠. 그리고 공정 증서를 통한 차용증과 인정되는 게 그거네요. 그렇죠. 원리금 상환 내역, 통장, 거래 내용, 그렇죠. 그리고 담보 제공. 일단 뭐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렇게 등기로 치는 가장 명확한 입증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어떻게 부모 자식한테 또 다 저당권 설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이걸 얘기할 건데, 이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장기로 이걸 차입을 하잖아요. 무이자로도 돼요? 그 금액 수준이 한 2억 1,700, 뭐 이렇게 그 정도 되거든요. 작은 금액. 그렇죠. 그걸 역산하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저희 살펴본 것처럼 기준금액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법령상으로 보면은 증여세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 뭐 추정하는 원칙 보면은 뭐 3억 잡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30세 이상 미만 나눠서 막 5억 3억 잡잖아요. 그런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역산해 본 거죠. 저희가 이제
법령이 그래? 그러면 이걸 4.6% 니네가 본다니까 역산해 봤을 때 우리의 대여 차입금이 얼마 2억 1,700 뭐 32만 원 정도 그러면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증여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역산해 본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무이자로 해도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파고드는 거죠. 세무서는 과세당국 어떻게 파고드냐면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너가 부모님한테 이거를 매월 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이 돼? 요걸 따지는 거죠. 백수는 또 안 돼. 못 빌리는 거네, 엄마한테. 그냥 100% 징해. 그냥 이건 할 규정 게 필요 없는 거네.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징해. 지금 내가 테슬라를 만들기 전에 약간 그 와신상담 백수로 있는 사람이면 증여인 거네요.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징역을 내야 돼. 그렇구나. 이자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뭐 10억을 차용증을 썼는데 예를 들면 10년 동안 이자 지급 안 함. 10년 이후에 이자 지급함. 내가 뭐 성공하고.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면 세무서가 이제 말이 안 되네. 그냥 뭐 비속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네. 근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징역 바로 그냥 결정하고 때리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겠네.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소득 경제적 능력이라는 건 이제 저희 이제 세법상 신고할 때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 근로소득자들 뭐 연말정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뭐 명의의 부동산이 있냐 그러면은 뭐 차입 원금이 만약에 10억이라고 치면은 그럼 네가 만약에 차입 기간을 뭐 10년을 잡았으면은 뭐 최소한의 원금을 네가 균등 분할로 뭐 상환을 하던 아니면은 그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치면은 그 매각 대금을 이제 세무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매각했다는 사실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너 매각한 사실이 뭐 있는데 차입 기간이 뭐 지났는데도 아니면 너 왜 그거 안 갚았어?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다. 와 이건 진짜 나중에도 그냥 잘못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가만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대기가 안 돼. 네, 저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거든요. 뭐 이런 소명 안내문이 날라와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알고 있지. 그럼 소명해 이거야. 입증해봐. 왜냐 이미 다 파악하고 그걸 보내는 거기 때문에 소름 돋는다. 그렇죠. 무섭죠. 진짜 세금이.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번째는 뭐 담보 그럼 뭐 일반 사인 간의 자금 차용처럼 너네 뭐 담보 제공했어?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담보 제공했냐? 뭐 이건데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뭐 담보 제공 무슨 부모 자식 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를 피해가기 위해선 일단은 뭐 원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부모님한테 상환하는 방식의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돼요. 제 생각에. 무이자라 하더라도. 그렇죠. 원금은 일정하게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게 맞다. 만약에 뭐 2억 1,700 맞춰서 하더라도.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즘 이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종부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증여할 때 많이들 이제 활용하시는 게, 이러한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이렇게 뭔가 자녀를 위해서 사주실 때도 있을 텐데, 이럴 때 꼭, 아셔야 되는 거, 자녀가 이제 자력이 좀 있어서, 이거를 증여로 안 잡을 거라면,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엄마 혹은 친구에게 돈 빌릴 때 모르면 안 되는 내용,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에 다가오는 조용히 등에서 다가오는 그게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특수관계 거래에 관련해서 더 깊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와 멤버십 특수 매물 정보까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보험 세무회계 대표 이석 대표님께 연락해서 또 컨설팅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고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